유방암이 비교적 진행이 많이 된 경우나 재발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모두 종료한 후에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재건 수술을 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지연 재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건강백다방. 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성형외과 한소은입니다. 성형외과 하면 미용 성형부터 떠오르는데요. 종합병원 성형외과를 찾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인지, 어떤 환자분들이 계시는지 궁금해요. 요즘 많은 분들이 눈, 코, 가슴 등 다양한 신체 부위의 미용 성형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높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성형외과 하면 많은 분들이 미용 성형을 먼저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성형외과에서의 성형은 이제 형태를 만든다는 뜻으로 선천적 기형이나 후천적 변형으로 손상된 외모와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외과학의 한 특수 분야입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인체의 기형이나 변형을 정상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재건 성형과 기능상으로는 지장이 없지만 더 보기 좋은 모습으로 개선시켜주기 위한 미용 성형을 모두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서의 성형외과의 경우에는 안면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서의 재건 성형과 미용 성형을 모두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순 9계열을 다루는 안면 기형에서부터 안면부 골절, 열상, 이제 각종 신체 부위에서의 화상, 양성 종양 및 악성 종양들을 제거하고 제거한 조직들에 대한 결손에 대한 재건, 안검 성형, 비성형, 흉터 성형, 레이저 치료까지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재건 성형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성들한테는 유방 재건 수술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가요? 유방암은 국내에서 여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 가장 흔하고 요즘 젊은 연령층에서 유방암의 발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성에게 있어서의 유방은 여성다움과 모성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암으로 유방을 절제하는 경우 이제 심리적인 충격은 상당하게 됩니다. 암 절제수로 심리적인 위축뿐만 아니라 신체적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유방 재건 수술이 가능한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은 유방 재건 수술을 선택하시게 됩니다. 유방 재건 수술을 하면 유방 절제할 때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유방 재건 수술은 유방암의 진행 정도, 암의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해서 시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교적 초기의 유방암의 경우에는 부분 또는 전 절제 수술을 외과에서 시행하고 동시에 성형외과에서 재건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를 즉시 재건 수술이라고 하는데 한 번의 수술을 통하여 유방의 절제와 재건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 횟수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방의 상실로 인해서 관련된 심리적인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경우라면 즉시 재건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방암이 비교적 진행이 많이 된 경우나 재발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모두 종료한 후에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나서 재건 수술을 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수술을 시행하게 되는 지연 재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유방 재건 수술에서 유방 보형물도 사용하잖아요. 보형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경우인지 궁금해요. 유방 인공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 수술은 유방 절제술 후 필요한 조직을 다른 신체 부위에서 떼어올 필요 없이 이제 공여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동일한 색 그리고 동일한 질감을 가진 조직으로 재건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가조직 수술을 이용한 재건수술과는 달리 비교적 수술 시간이 짧고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조직의 공요부의 조직의 양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나 긴 수술 시간을 참기 어려운 환자, 그리고 일상생활로의 빠른 복귀를 원하는 환자에서 가장 적합한 유방 보형 재건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방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 수술은 특히 유방 처짐이 심하지 않으면서 인공 보형물을 잘 감싸줄 수 있는 충분한 연부 조직이 있는 경우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방 절제술 후 방사선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유방 보형물을 이용하기보다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 수술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아무래도 조직이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볼륨을 얻기가 힘들고 보형물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미용 유방 확대 수술 할 때랑 같은 보형물을 사용하는 건가요? 네, 유방 인공 보형물은 미용 수술이나 재건 수술에서 모두 동일한 보형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형물의 종류는 아주 다양한데요. 우선 표면의 거친 정도에 따라서 표면이 매끄러운 스무스 타입과 표면이 거친 텍스처드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양에 따라 이제 사방에서 봤을 때 둥근 모양의 형태를 가지는 라운드 타입과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유방의 가슴 모양과 가장 비슷하다고 이야기해주는 아나토믹 타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형물의 각 회사별로 다양한 보형물의 너비, 높이, 볼륨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신체 조건에 가장 적합한 보형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풍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외래를 한 2, 3주 간격으로 오셔서 이제 이쪽에 식염수를 주입해서 충분히 필요한 볼륨을 얻을 수 있도록 늘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피부가 늘어나서 반대측 정상 조직과 비슷한 볼륨감이 얻었다고 이제 판단되어지는 경우에 2차적으로 수술을 들어가서 조직 확장기를 제거하고 이제 최종적인 보형물을 삽입하게 됩니다.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